정말 믿기 힘든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한국 대표팀은 결국 8강 진출을 17년 만에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킹우의 수를 완성시키며 그것도 7대2라는 딱 정확히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점수를 기록해 이긴 호주전은 진짜 도파민 터지는 심장 터질 것 같은 미친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미쳐버린 사전을 포함한 시리즈 전체를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은 역시 생각처럼 손쉽게 이겼습니다. 이때부터 김도영, 이정우, 안현민이 주자로 나가있는 상황에서 문보경이 한가운데 들어오는 변화구 실수를 놓치지 않고 벼락같이 말로 홈런을 만들어내며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가져옵니다. 쉬운 상대라고는 하지만 경기가 이상하게 말리기 시작하면 솔직히 조금 쫄릴 수도 있었는데 문보물이 이번 대회의 분위기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말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위기가 없었습니다. 3회에 정우주 선수가 3런을 맞아 아주 잠시 뭐지?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 해프닝 정도였지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차전이 체코에서 좋았던 게 이정우 2안타 포함 3출루, 문보경 말로 홈런, 위트컴의 연타석 홈런, 전마이 존스의 솔로 홈런 등으로 주력 선수들의 폼을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는데 매우 좋은 경기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7, 8회에 올라왔던 조병현, 김현규 선수가 좋은 피칭을 보여줬다는 건 역시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경기의 결과도 결과인데 과정이 정말 중요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어서 대표팀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전, 일본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사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회 연속 안타가 나오며 키쿠치를 상대로 선취점을 만들어 분위기를 가져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해볼만 한데? 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은 일본이었습니다. 스즈키 세이야와 오타니, 요시다는 실투를 놓치지 않고 총 4개의 홈런을 뽑아냅니다. MLB 탑급 선수들에게 실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패배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던 장면, 7회 김영규 선수의 좋지 않은 피칭이 나오며 사실상 게임이 그때 넘어갔죠. 하지만 경기를 7회까지 비등비등하게 끌고 갔던 타자들의 저력, 그리고 무엇보다 김현규 선수를 제외하면 무너지지 않았던 불펜까지 확실히 잘 싸웠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번엔 어쩌면 8강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기분을 들게 만드는 졌지만 흡족한 경기였습니다. 다음 대만과의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그랬습니다. 3차전 대만전은 2차전 일본전을 저녁에 치른 뒤 바로 다음날 낮 12시에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일정 자체가 빡빡했던 만큼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내용 자체는 꽤 끔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을 허용하며 점수를 내줬다는 점, 그리고 타선이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선에서 MLB 선수들의 부진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전마이 존슨 4타수 무안타, 이정우 4타수 무안타, 위트컵 3타수 1볼넷 무안타, 김혜성 2타수 1볼넷 무안타, 여기에 추가로 4번 타자 안현민의 3타수 1볼넷 무안타까지. 그 중에서도 곱씹어 볼만한 장면은 크게 두 개인데요. 5회 말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경기 중반, 위트컴이 주자 1-3루의 상황에서 1타점 기록하긴 했지만 병사를 기록해 맥을 끊었던 장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리티컬했던 김혜성의 18말 공격, 야당 볼과 파플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공을 어이없이 치면서 사실상 경기의 끝을 결정짓는 타격을 했던 장면. 잠시 여기서 야구 상식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3루에 빠른 주자가 나갈 시 스타트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스타트란 타구를 보고 스타트가 아니라 배팅이 되는 순간 뛰는 게 기본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 김주원의 주력을 생각해보면 파플 진짜 짧은 외야 플라이, 그리고 김혜성 타구같이 1루 다이렉트로 꽂히는 타구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세이브입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저리 어려운 공을 저렇게 쳤나요? 라고 물으면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두 결정적인 장면을 포함해 2, 3, 4, 6, 9번 타순에서 단 하나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타자들,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타자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 점수를 제대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삼을 거라곤 김도영의 가능성을 봤다, 그 정도였습니다. 김도영은 이 경기에서 그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결국 패했죠. 이 경기는 류현진, 곽빈, 더닝의 피홈런보다 타선의 침묵이 정말 뼈아팠던 경기였습니다. 4차전은 달성해야 할 퀘스트가 분명했습니다. 5점차 이상, 그리고 2실점 이하. 일본이랑 하는 걸 봤을 때는 절대 쉬워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변수까지 나왔습니다. 2회 연속 투구 중 선발 투수로 나온 손지영 선수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 강판되어 완전 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충햄 노경은 선생님께서 2이닝 동안 하나의 안타만을 허용하는 아주 노련한 피칭으로 경기 분위기를 제압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일부 팬들은 노경은 선수를 뽑는 걸 보고 한국 야구 수준으로 운운했지만 저는 완전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련한 베테랑 투수,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노련함이 필요한 부분을 노경은 선수가
정말 잘 채워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선수들도 대량 실점이라던가 많은 출루를 허용해 경기를 위기로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오늘 좋았던 점은 피홈런을 끝까지 잘 억제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전력 분석 시 홈런에 대한 경계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오늘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공과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였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과 전력 분석은 다를 수 있었는데 단 하나의 피홈런만을 허용하며 호주의 득점력을 잘 억제했습니다. 이게 투수진에서 좋았던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8회 김태균 선수가 정말 긴장한 모습을 보였었고 실제로 그만큼이나 어설픈 피칭을 선보이며 6대2 핀치에 몰리는 상황까지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나온 조병현 선수도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불안함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조병현 선수는 이 분위기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고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이닝을 틀어막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한편 승리를 만들어낸 건 타자였습니다. 5득점 이상을 해야 하는 경기인 만큼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포문을 연 건 잠실 귀중품 문보경이었습니다. 같은 LG 선수의 그릇을 시험이라도 하듯 78마일 큰 곡선의 커브를 제대로 받아치며 큼지막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3회에도 득점은 이어집니다. 이 경우 1타점 뒤에 다시 문보경 선수는 또다시 1타점을 만들어내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5회에도 안현민 선수를 불러들이는 1타점을 기록하며 팀에 필요한 점수를 4점이나 뽑아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이 경기의 문보경은 2대5였고 추신수였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장면은 9회도 연출됩니다. 이 경우의 타석, 사실 투수가 잡지 않았다면 이 타구는 영락없는 더블플레이 타구였습니다. 맞는 순간 지읒됐다 했지만 이게 투수의 글러브를 맞고 굴절돼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그리고 안현민 선수는 아주 좋은 팀 배팅을 보여주며 꼭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었죠. 다시 봐도 말 안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고마요 주지사토 이후 또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스코어 7대2로 경우의 수 마지막 커트라인을 지켜내며 17년 만에 8강 진출을 이뤄냅니다. 사실 시리즈 내내 아쉬운 포인트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는 이정우 김혜성의 타격 감각, 압도적인 에이스 투수가 없는 선발 라인업, 경기 후반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불펜 투수들의 피칭 퀄리티, 아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집중하다 보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점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보경, 김도영, 안현민 등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제목들의 성장, 안티팬들이 질 때마다 언급하는 정신력 부족을 정말 깨끗이 씻어주는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 완전하진 않지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젊은 투수들, 좋지 않은 모습만 보기엔 좋은 모습도 분명 많았던 경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최강팀 중 하나인 도미니카 공화국을 만날 겁니다. 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깨질 땐 깨지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야구를 보여주고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기술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겠죠. 기쁨과 환희는 잘 갈무리해 좋은 에너지로 삼아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야구의 120%도 아니고 100%만이라도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층 더 성장하는 한국 야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7년 만에 8강 진출을 축하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